7,500명의 청년이 지원했습니다. 80%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군번도 계급도 존재조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44년이 지나서야 대한민국은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유령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51년 2월 한반도 서해 끝자락 백령도, 눈보라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던 그 섬에 천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피난민들이었습니다. 고향을 잃고 가족을 잃은 자들. 어떤 이는 부모님이 눈앞에서 총살당하는 것을 보았고 어떤 이는 형제가 끌려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단 하나, 분노와 복수심뿐이었습니다. 그때 미군이 나타났습니다. CIA 소속이었죠. 그들은 이 분노에 찬 청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 정보를 수집하라. 단, 살아 돌아오는 것은 기대하지 마라. 미군은 이 부대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키, 당나귀처럼 묵묵히 짐을 지고 가는 부대. 하지만 그들이 져야 할 짐은 자신의 목숨이었습니다. 군번이 없었습니다. 계급도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어도 전사자 명단에 오르지 못하고 살아 돌아와도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유령이었습니다. 백령도의 낡은 피난민 수용소, 그곳이 유령부대의 탄생지였습니다. 천여 명의 청년들이 눈보라 속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수영, 암호, 폭바, 그리고 고문을 견디는 법까지. 22살, 23, 대부분이 그 나이였습니다. 대학에 가야 할 나이에, 사랑을 해야 할 나이에 그들은 죽으러 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고요? 복수할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훈련은 잔인했습니다. 한겨울 바다에 뛰어들어 2km를 헤엄쳐야 했고 48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행군해야 했습니다. 탈락하면요? 다시 피난민 수용소로.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51년 봄, 첫 번째 침투조가 편성됐습니다. 12명. 목표는 평양 북쪽 40km 지점. 적의 보급로를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파괴하라. 귀환 예정일은 없었습니다. 훈련은 지옥이었어요. 새벽 4시에 시작해서 자정이 넘어야 끝났습니다. 사격, 폭파, 침입, 탈출. 하루에 12시간 넘게 죽을 고비를 넘기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실패하면 죽는다. 그게 유일한 규칙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여중에 대원의 20%가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훈련받았어요. 폭밤을 다루는 법, 적 안교 암살하는 법, 그리고 직접 북한 내륙으로 침투했습니다. 역사책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1951년 3월 6일,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키 제1부대 26명이 첫 번째 임무를 받았습니다. 목표는 황해도 내륙 침투,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22살, 23, 그 어린 청년들이 죽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출발 전날 밤 한 대원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장군님, 우리 돌아올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청년의 눈빛이 아직도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서해 바다는 그날 밤 칠흑 같았어요. 달도 별도 없었습니다. 오직 파도 소리와 노젓는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목선 한 척에 26명의 목숨을 싣고 적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배 안에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였어요. 적의 초처경이 언제 나타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청년들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쿵, 쿵, 쿵. 3시간을 그렇게 갔습니다. 손이 얼어붙고 옷이 바닷물에 젖어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멀리 북한 해안선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제서야 진짜 시작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해안에 닿기 직전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어요. 살아서 다시 만나자.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많은 이들에겐 정말로 마지막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려 차가운 바닷물을 헤치며 해안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릎까지 차는 물, 미끄러운 바위,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적의 총성.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임무만 남았습니다. 26명 전원이 무사히 상륙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에는 적의 영토가, 뒤에는 돌아갈 수 없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군번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들은 유령이 되어 적진 깊숙이 사라져갔습니다. 적의 심장부에서 싸운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낮에는 숨죽이고 밤에만 움직입니다. 황해도 산속 동굴이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청년들은 다음 작전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면 유령들이 깨어났습니다. 철도 교량 폭파가 주 임무였습니다. 북한군 보급선을 끊는 것,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폭약을 등에 지고 적진 한복판을 기어가는 22살 청년들, 그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위험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적 사령과 남살, 5명이 투입됐습니다. 돌아온 건 3명뿐이었습니다. 그 2명의 이름은 아무 기록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군번이 없었으니까요. 동키부대가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아십니까? 김일성이 직접 나섰습니다. 도서 해방 명령을 5차례나 내렸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직접 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 유령들은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적은 결심했습니다. 유령을 잡겠다고. 1개 군단, 2개 사단이 동원됐습니다. 수만 명의 정규군이 수백 명의 유령을 잡기 위해 투입된 겁니다. 그런데 유령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산을 알았습니다. 바다를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땅의 사람들이 그들을 숨겨줬습니다. 북한 주민들 중에도 유령의 편이 있었던 겁니다. 전쟁은 그렇게 복잡한 겁니다. 동굴에서 동굴로, 산에서 산으로 그들은 그림처럼 움직였습니다. 적군이 한 동굴을 수색할 때 그들은 이미 다음 은신처에 있었습니다. 이 땅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동료가 쓰러지면 묻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시신을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적에게 발각되면 안 되니까요. 그 죄책감을 살아남은 자들은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적은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유령을 숨겨준 마을은 불태워졌습니다. 그래도 유령들은 싸웠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그 모든 희생이 헛되니까요. 1개 군단과 2개 사단, 수만 명의 정규군을 상대로 수백 명의 유령이 3년을 버텼습니다. 군번도 없이, 지원도 없이, 오직 조국에 대한 믿음 하나로. 그게 동키부대였습니다. 새벽 4시, 산속 근거지가 발각됐습니다. 잠에서 깬 것은 총성이 아니라 동료의 비명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이미 사방에서 적군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26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새벽,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뛰거나 죽거나. 뒤를 돌아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총알이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옆에서 달리던 동료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모두가 죽습니다. 그 새벽 9명이 쓰러졌습니다. 전사하거나 행방불명. 군번도 없는 그들의 죽음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22살, 23살, 어머니를 부르며 쓰러진 청년들이었습니다. 17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숨을 곳을 찾아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살아남은 자들은 모였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계속한다. 죽은 동료들이 헛되이 죽은 것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살아남은 자들의 이유가 됐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그것은 때론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그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더 치밀하게. 9명의 동료가 목숨으로 가르쳐준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짐입니다. 죽은 자들의 몫까지 살아야 하는 짐. 그 17명은 그 짐을 지고 걸었습니다. 26명 중 17명, 그 숫자 뒤에는 9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군번도 없이 계급도 없이 사라진 청년들. 하지만 그들의 동료들은 기억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키부대에는 여성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20살도 안 된 처녀들이 안악내로 위장하고 적진 한복판 장터를 걸어 다녔습니다. 남자들은 눈에 띕니다. 하지만 장바구니든 안악내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장에 나가 채소를 팔았습니다. 농사일을 도우며 마을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 부대 위치, 병력 규모, 이동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호미로 밭을 매면서 적의 포진지를 세고 있었던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미군 정보장교들이 그녀들의 보고서를 받아보고 감탄했습니다. 이건 훈련받은 정보 요원 수준이다. 남자 요원들보다 정확했습니다. 왜냐고요? 여자들은 의심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들 앞에서 더 가까이, 더 오래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장산반도 작전, 이 작전의 성공 뒤에는 여성 첩보 틈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수집한 정보가 없었다면 상륙 지점도 적 배치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역사책에는 성공적인 상륙작전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 성공을 만든 20살 처녀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이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20살이었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자기처럼 되지 않기를, 그것뿐이었습니다. 영희 같은 처녀들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오빠를 잃은 처녀, 아버지를 잃은 처녀들, 마을 전체를 잃은 처녀들. 그녀들에게 동키부대는 마지막 가족이었습니다. 서로를 언니, 동생이라 불렀습니다. 함께 죽을 각오로 싸웠습니다. 그녀들의 무기는 총이 아니었습니다. 기억력이었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적 장교의 얼굴, 차량 번호, 부대 마크. 그를 모른 척하면서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암호로 바꿔 전달했습니다. 어떤 여성 요원은 적 장교의 하숙집에서 일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밥을 지으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작전 계획이 담긴 서류를 몰래 베꼈습니다. 발각되면 직결 처형이었습니다. 매일 밤 죽음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녀들 중 많은 이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딸이 어디서 무엇을 하다 죽었는지 평생 알지 못했습니다. 비밀이었으니까요. 존재 자체가 비밀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녀들을 기억합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장터에서 스쳐 지나간 20살 처녀의 눈빛, 두려움 없이 오직 사명감만 담긴 그 눈빛, 그것이 진짜 영웅의 눈빛이었습니다. 7,500명,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동키부대에 지원한 청년들의 숫자입니다. 그중 80%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약 6,000명의 젊은이들이, 20도 안 된 청년들이 차가운 바다에 적진의 흙 속에 묻혔습니다. 6,000명의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6,000명의 아버지가 대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고, 더 잔인한 것은 왜 돌아오지 않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군번이 없으니 전사 통보도 없었습니다. 계급이 없으니 유족연금도 없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비밀이었으니 가족들은 평생을 행방불명이라는 세 글자와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이 영웅인지 도망자인지조차 모른 채. 어떤 어머니는 무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라도 알고 싶어서. 어떤 아버지는 북으로 갔다는 누명을 쓴 채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나라를 위해 죽은 아들 때문에 가족이 빨갱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44년, 거의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은 침묵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그들이 조국을 위해 죽었다는 것을 정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6,000개의 죽음을 묻어버렸습니다. 1994년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동키부대의 존재를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아들의 명예를 되찾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남은 동키부대원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70대가 된 그들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우들의 이름을,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떨리는 목소리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NLL, 북방 한계선, 그 선이 어떻게 그어졌는지 아십니까? 동키부대원들이 피로 그은 선입니다. 그들이 점령한 섬들, 그들이 확보한 해역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해가 되었습니다. 국립묘지 한편에 무명용사의 비석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영웅들을 위한 자리. 하지만 동키부대원들은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무명용사가 되려면 최소한 용사로 인정받아야 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서해바다 어딘가에 그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수장된 채로, 이름도 없이. 70년이 지났지만 유해조차 찾지 못한 청년들. 그들의 어머니들은 끝내 아들의 무덤 앞에 서보지 못했습니다. 1996년, 44년이 지나서야 대한민국 정부가 동키부대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은 대원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군번이 없으니 참전용사도 아니고 기록이 없으니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그들 중 몇몇을 만났습니다. 70대, 80대가 된 그들의 눈에는 아직도 그 바다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훈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 뿐이었어요. 전쟁의 진짜 얼굴을 알아야 평화의 무게를 압니다. 그 청년들은 군번도 없이 이름도 없이 조국을 위해 죽었습니다. 역사책에는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6천 명의 젊은이들이 돌아오지 못한 그 바다, 그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밤 서해바다를 바라보신다면 70년 전 그 칠흑 같은 바다를 건넌 22살 청년들을 떠올려 주십시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유령들의 이야기입니다.